대만 대통령이 직접 기자회견을 통해서 나라의 발전을 위하고 국민들의 편리함을 위해서 새로운 일을 채택했다고 발표하자 이에 대해 중국에서 발칵 뒤집히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기에 중국 정부가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세요. 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린수아입니다. 타이중 시립고등학교에서 25년간 중어를 가르쳐온 교사죠. 보통 아침이면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한자 간판들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텔레비전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제 일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아침 6시 남편 리웨이가 흥분한 목소리로 저를 불렀어요. 수아, 빨리 와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 텔레비전 앞에 모인 우리 가족은 대만 대통령의 긴급 기자회견을 지켜봤습니다. 대통령은 침착하면서도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오늘 우리는 역사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만어 보존을 위해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인 한글을 공식 보조 표기법으로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멈춘 것 같았어요. 한글이라니요? 대한민국의 그 한글이요? 우리 대만의 언어를 한글로 표기한다고요? 대통령은 더욱 힘찬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한글은 세종대왕이 만든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배우기 쉬운 문자입니다. 유네스코도 인정한 인류 최고의 문자 체계죠. 로마자 표기는 우리 발음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고 한자는 젊은 세대들이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한글은 우리 대만어의 복잡한 성조와 발음을 완벽히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문자입니다. 제 딸 메이링은 환호성을 지르며 소파에서 뛰어올랐어요. 엄마, 이것 봐요. 한국이 우리를 인정한 거예요. 저도 한국 드라마 보면서 한글 조금 배웠는데 정말 천재적인 문자 체계예요. 세계 어떤 언어도 이렇게 표현할 수 없어요. 하지만 남편 리웨이는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예전에 중국 관련 비판 발언으로 학교에서 해직된 적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조용히 지내왔지만 중국에 대한 상처는 여전했습니다. 이건 혁명이야. 리웨이는 눈시울을 붉히며 중얼거렸어요. 아침 식사를 마친 후 텔레비전을 계속 지켜봤습니다. 대통령은 이어서 말했어요.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한글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누가, 왜,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두 기록되어 있는 위대한 문화유산입니다. 이것은 우리 대만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최고의 도구이자 중국의 문화적 압력에서 벗어나 우리만의 목소리를 찾는 위대한 여정의 시작입니다. 대통령의 말이 끝나자마자 거리는 축제 분위기로 뒤덮였어요. 젊은이들은 한국 노래를 크게 틀며 거리에서 춤을 추고 어떤 이들은 즉석에서 한글 배우기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한글로 대만어를 적는 챌린지가 폭발적으로 퍼져나갔어요. 한글로 우리말을 지키자. 해시태그가 단 몇 시간 만에 전 세계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그날 아침 학교로 향하는 길은 전혀 달랐어요. 거리에는 이미 한글로 적힌 간판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한글은 인류의 보물. 세종대왕 감사합니다. 같은 문구가 적힌 현수막들이 거리를 뒤덮었어요. 고등학생들은 핸드폰으로 한국 아이돌 노래를 크게 틀며 한글 가사를 따라 부르고 있었습니다. 학교에 도착하자 교장 선생님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요. 정부에서 특별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모든 학교는 한 달 안에 한글 교육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특히 언어교사들은 우선적으로 한글을 완벽히 마스터하여 학생들에게 가르칠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최고의 전문가들이 내일 도착한다고 합니다. 동료 교사들 사이에서 열광적인 반응이 터져나왔어요. 대부분은 흥분했지만 일부는 당혹스러워했습니다. 중국어 교사인 왕 선생님은 분노하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이건 우리 전통에 대한 배신이에요. 교무실로 돌아오니 교감 선생님이 빛나는 눈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린 선생님, 중어 교사로서 린 선생님의 역할이 국가적으로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린 선생님이 한글 표기법 교육의 선두주자가 되어주세요. 재계약은 물론이고 승진도 약속드립니다.
그 말에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오랫동안 가르쳐온 중국어와 한자. 갑자기 한글을 배워 가르쳐야 한다니요? 더구나 남편 리웨이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중국에 대한 비판으로 인생이 바뀌었던 그에게 이번 변화는 어떤 의미일까요? 수업 시간 학생들은 열광적인 질문 폭탄을 쏟아냈습니다. 선생님, 한글은 정말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 체계인가요? 한글로 우리말을 쓰면 중국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는 건가요? 한국처럼 우리도 세계적인 문화 강국이 될 수 있나요? 저는 확실한 답을 줄 수 없었어요. 그저 한글의 힘은 생각보다 대단할지도 모릅니다라고 말할 뿐이었죠. 그날 저녁 텔레비전에서는 연일 한글 관련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한국 아이돌의 노래가 대만 차트를 완전히 석권했고 한국 드라마 시청률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대학의 한국어과 지원율은 1000% 증가했다고 합니다. 한국어는 이제 미래의 언어라는 슬로건이 모든 광고판을 장식했습니다. 우리 가족의 저녁 식탁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했어요. 메이링은 한국 노래를 따라 부르며 춤을 추었지만 리웨이는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25년 교직 생활이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란 생각에 가슴이 떨렸습니다. 아침 뉴스를 보며 하루를 시작하려는데 갑자기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분노에 찬 표정으로 등장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협적이었습니다. 대만의 한글 도입은 중화 문화에 대한 명백한 배신이자 도발입니다. 이는 수천 년 이어온 중화 문명의 정통성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이를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강력한 보복 조치가 불가피함을 경고합니다. 외교부 대변인의 발언이 끝나자마자 중국 국영방송에서는 연이어 대만을 비난하는 보도를 내보냈어요. 한글 도입은 민족 반역 행위, 대만, 중화권 이탈 시도 같은 제목의 기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남편 리웨이는 텔레비전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예상했던 일이야. 중국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 리웨이의 눈에서 과거의 아픔이 느껴졌습니다. 10년 전 그는 학교에서 중국의 문화적 강압에 대해 비판적인 강의를 했다가 해직당했어요. 그 이후로 우리 가족은 사회적으로 냉대를 받았고 리웨이는 작은 찻집을 열어 겨우 생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엄마, 중국이 정말 무슨 일을 벌일까요? 메이링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걱정하지 마. 그저 말뿐일 거야. 그렇게 말했지만 제 마음도 불안했습니다. 학교에 도착하니 분위기가 어젯밤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교사들은 작은 무리를 지어 긴급 토론을 하고 있었고 학생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소곤거렸습니다. 교장실에서 긴급 교직원 회의가 소집되었어요. 교장 선생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대만에 경제 제재를 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 학교와 자매 결연을 맺은 중국 학교들도 모든 교류를 중단한다고 통보해왔어요. 회의실은 순식간에 두 개의 진영으로 나뉘었습니다. 한쪽에서는 한글 도입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 다른 쪽에서는 우리 언어는 우리가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저는 그저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두 가지 목소리가 싸우고 있었어요. 중국어 교사로서 한자와 중화 문화를 가르쳐온 자부심과 우리 대만의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었죠. 오후에는 대만 정부의 긴급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교무실 텔레비전 앞에 모인 교사들과 함께 지켜봤어요. 중국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글 도입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한글은 우리 언어를 지키기 위한 최고의 도구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도 전폭적인 지지와 함께 한글 교육 전문가 100명을 파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교무실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어요. 그러나 모두가 기뻐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중국어 교사인 왕 선생님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며 외쳤어요. 이건 국가적 자살행위야. 중국과의 모든 교역이 중단되면 우리 경제는 파탄 날 거야. 그냥 한국 드라마 좀 본다고 한글을 들여오다니 말도 안 돼. 왕 선생님의 말에 일부 교사들이 격렬히 반발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중국의 노예가 아니야. 한글은 우리 언어를 살리는 구원자야. 논쟁은 점점 격화되었습니다. 교감 선생님이 제게 다가와 귓속말로 물었어요.
린 선생님은 어느 쪽이신가요? 저는 말을 고르기 어려웠습니다. 진심을 말하면 저도 아직 확신이 없었어요. 남편 리웨이의 상처, 메이링의 열정, 그리고 제 직업적 정체성이 모두 충돌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학생들에게 최선의 교육을 제공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날 오후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어요. 대만 교육부에서 모든 중어 교사들에게 보낸 공지였습니다. 한 주 안에 한글 기초 교육을 받을 교사 명단 제출 요망. 미참여 교사는 재계약 검토 대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도시 전체가 두 진영으로 나뉘어 있음을 느꼈어요. 어떤 상점에는 한글 환영이라는 표지가, 다른 상점에는 한자만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표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리웨이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그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블로그에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뭐 하고 있어요? 제가 물었어요. 내 생각을 정리하고 있어. 나는 중국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어. 하지만 지금은 뭔가 달라. 이건 단순한 정치적 문제가 아니야.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거야. 저는 리웨이의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그가 쓴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글 대만의 새로운 희망인가? 저녁 뉴스에서는 대만 전역에 혼란이 보도되고 있었어요. 타이베이에서는 찬성파와 반대파 시위대가 충돌했고 중국과 거래하는 대기업들은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소셜 미디어에서는 한글 배우기 챌린지와 중화 문화 지키기 해시태그가 동시에 트렌드였어요. 식탁에 앉은 우리 가족의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메이링은 핸드폰으로 한글 학습 앱을 다운로드하고 있었고 리웨이는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저는 내일 학교에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엄마, 한글 배우기로 결정했어요? 메이링이 물었어요. 제 대답 전에 텔레비전에서 속보가 나왔습니다. 중국, 대만 상품의 전면 수입 금지 조치 발표. 대만 증시 급락. 리웨이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이제 시작일 뿐이야. 더 큰 폭풍이 올 거야.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자 체계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둘러싼 거대한 전환점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 역사적 순간의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니 얼굴에 피로가 가득했어요. 밤새 뒤척이며 한글 도입에 대한 생각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오늘은 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교육부 공문이 제 휴대폰에 다시 알림으로 떴어요. 금일 오후 5시까지 한글 교육 참여 여부 회신 요망. 시간은 이미 아침 7시. 10시간 안에 제 미래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아침 식사 자리에서 메이링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봐요. 저 한글 자음 모음 다 외웠어요. 너무 체계적이고 과학적이에요. 중국어보다 100만 배 쉬워요. 메이링은 노트북을 들고 와 한글로 대만어를 적은 예시를 보여줬어요. 놀랍게도 우리 대만어의 복잡한 성조까지 표기가 가능했습니다. 정말 한글이 우리 언어를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다니. 대단하네. 리웨이가 메이링의 노트를 흥미롭게 살펴보며 말했어요. 그의 표정에서 어제와는 다른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학교로 향하는 길에 라디오에서는 계속해서 한글 관련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중국, 대만 유학생 전원 소환 명령, 대만 기업, 중국 내 자산 동결 위기, 한국, 대만의 경제 지원 약속.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교장실로 호출됐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교장 선생님과 낯선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린 선생님, 이분은 위정하우 의원님이십니다. 특별히 우리 학교를 방문하셨어요. 위정하우 의원은 대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친중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는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훑어보더니 말했어요. 린 선생님 들었습니다. 당신이 이 학교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중어 교사라고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선생님 같은 분들이 올바른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저는 침을 삼키며 대답했어요.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한글 도입은 우리 대만의 문화적 자살 행위입니다. 중국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면 우리 경제는 파탄 날 겁니다. 선생님께서 다른 교사들에게 한글 교육 거부를 설득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의 말에는 위협이 깔려 있었어요. 위정하우 의원의 권력을 생각하면
이 제안을 거절하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고려해 보겠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위정하우 의원이 떠난 후 교장 선생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린 선생님, 개인적으로 난처하게 해서 미안해요. 하지만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어요. 교육부에서는 한글 교육을 밀어붙이고 있고 정치권에서는 압박이 들어오고.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아직 확신이 없습니다. 우리 언어를 지키는 것은 중요하지만 중국과의 관계도 무시할 수 없죠. 교무실로 돌아오니 동료 교사들 사이에서 격론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저를 본 교사들이 갑자기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글 교육에 참여하실 건가요? 위정하우 의원이 뭐라고 했어요? 정말 한글 도입을 철회한대요? 린 선생님의 남편은 중국 때문에 해직됐었죠? 어떤 입장이실 것 같은데. 모든 질문이 저를 향했어요. 마치 제 대답이 학교 전체의 방향을 결정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수업 시간 학생들도 한글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했어요. 어떤 학생은 이미 한글로 자기 이름을 쓸 줄 알았고 어떤 학생은 한글은 민족 반역이라며 분노했습니다. 저는 수업 내내 중립을 지키려 노력했지만 학생들의 열정 앞에서 저도 모르게 한글의 과학적 원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어요. 한글이 어떻게 발음 기관을 본떠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모든 소리를 정확히 표현할 수 있는지. 점심시간 교사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리웨이였습니다. 수하, 나 방금 가게에 손님으로 온 한국인들이랑 얘기했어. 그들이 한국에서 한글이 어떻게 그들의 정체성을 지켜줬는지 들려줬어. 정말 놀라웠어. 리웨이의 목소리에서 오랜만에 열정이 느껴졌어요. 중국 때문에 해직된 후 그는 이렇게 무언가의 열정을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오후 수업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니 교감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린 선생님, 교육부에서 결정을 재촉하고 있어요. 한글 교육 담당자로 지원하시겠습니까? 그 순간 제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메이링이었어요. 엄마, 대학에서 한국어과 특별 장학생으로 선발됐어요. 한글 덕분이에요. 메이링의 소식에 제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리고 또 다른 메시지가 왔습니다. 리웨이였어요. 수하, 10년 만에 처음으로 내 글이 대만 최대 온라인 매체에 실렸어. 한글, 대만의 새로운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사람들의 반응이 뜨겁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제 가족이 변화하고 있었어요. 메이링은 자신의 꿈을 찾았고 리웨이는 10년 만에 다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어요. 한글을 받아들이면 위정하우 같은 권력자들의 표적이 될 수도 있고 중국의 압력이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25년간 중어 교사로서 쌓아온 제 정체성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교감 선생님이 다시 물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결정하셔야 합니다. 제 머릿속에는 혼란스러운 생각들이 충돌했습니다. 한글의 과학적 원리와 아름다움, 중국의 위협, 위정하우 의원의 압력, 메이링의 기쁨, 리웨이의 열정. 마지막으로 떠오른 것은 제 학생들의 얼굴이었어요. 그들에게 최선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 그것이 교사로서 제 의무였습니다. 네, 참여하겠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어요. 교감 선생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 잘 결정하셨어요. 실은 교육부에서 먼저 린 선생님을 추천했답니다. 한글 대만어 표기 교육 시범팀의 리더로요. 뭐라고요? 리더라고요?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네, 린 선생님만큼 적합한 분이 없다고 했어요. 내일부터 한국에서 온 전문가들과 함께 작업하게 될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제가 정말 올바른 결정을 한 걸까요? 중국의 압력과 위정하우 같은 정치인들의 위협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집에 도착하니 메이링과 리웨이가 활짝 웃으며 저를 반겼어요. 메이링은 한글로 쓴 노트를 자랑스럽게 보여주었고 리웨이는 그의 블로그 댓글들을 보여줬습니다. 엄마, 이제 결정했어요?
메이링이 기대에 찬 눈으로 물었어요. 응, 결정했어. 제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글 대만어 표기 교육 시범팀에 참여하기로 했어. 메이링이 환호성을 지르며 저를 껴안았고 리웨이는 깊은 존경의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수하, 자랑스럽다. 당신은 늘 용기 있는 사람이었어. 그날 밤 제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직업적 선택이 아니라 우리 가족과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위한 결정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한글 대만어 표기 교육 시범팀 리더라는 직책이 제게 주어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한국에서 온 전문가들과 함께 한글의 원리를 배우고 대만어의 복잡한 성조를 한글로 어떻게 표현할지 연구했어요.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웠지만 한글의 과학적 체계에 점점 매료되기 시작했습니다. 린 선생님, 한글은 단순히 글자가 아니라 철학이에요. 한국에서 온 김 교수가 말했어요. 한글은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문자입니다. 중국의 한자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들의 언어를 지키려는 의지의 산물이죠. 그의 말이 제 마음을 울렸어요. 중국의 문화적 압력 속에서 우리 대만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한글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하지는 않았어요. 시범팀에 참여한 후 학교 내에서 친중 성향의 교사들은 저를 피하기 시작했고 소셜미디어에서는 민족 반역자라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습니다. 위정하우 의원의 지지자들은 제 이메일로 협박 메시지를 보내기까지 했어요. 그날 저녁 학교 업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라 거리는 조용했어요. 갑자기 어두운 골목에서 두 명의 남자가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린수아 선생님 맞죠? 위정하우 의원님께서 경고하셨을 텐데요. 한글 교육은 우리 민족에 대한 배신입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저는 당당하게 맞섰어요. 제 학생들에게 최선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배신입니까? 한글은 우리 언어를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도구일 뿐이에요. 다행히 그때 순찰 중이던 경찰차가 지나가면서 남자들은 사라졌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집에 도착하니 메이링이 흥분한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어요. 엄마, 대단한 소식이 있어요. 제가 한국 대학교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최종 선발됐어요. 장학금까지 받게 됐어요. 메이링의 눈은 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기쁨에 제 공포와 불안이 잠시 잊혔어요. 정말 축하해, 메이링. 정말 자랑스럽다. 리웨이도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딸이 국제적인 인재가 되는군. 한글이 내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준 셈이구나. 식사를 하는 동안 메이링은 끊임없이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의 대학 생활, 배우게 될 것들, 경험하게 될 문화. 식사 후 메이링이 제게 영상을 보여줬어요. 그녀가 한국 아이돌 그룹의 노래를 한글 가사로 따라 부르는 영상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메이링은 한글을 완벽하게 읽고 있었어요. 엄마, 들어봐요. 한글로 노래 부르는 거 어때요? 정확하죠? 그 순간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 딸이 이렇게 성장하고 변화하고 있었어요.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메이링에게 꿈과 가능성을 열어준 열쇠였습니다. 메이링, 엄마도 한글 배우고 있어. 같이 공부할까? 메이링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정말요? 엄마, 한글 정말 쉬워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날 밤 딸과 함께 한글을 공부하는 시간은 특별했습니다. 메이링은 스승이 되어 저에게 자음과 모음의 원리를 설명해 주었어요. 그녀의 열정과 지식에 놀랐습니다. 봐요, 엄마. 기억은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떴고 니은은 혀가 입천장에 닿는 모양이에요. 모든 글자가 발음 기관을 본떠 만들어졌다니까요. 천재적이지 않나요? 메이링의 설명을 들으며 제 마음속에 결심이 굳어졌어요. 이것은 단순한 직업적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가족의 미래, 우리 대만의 미래를 위한 투쟁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학교로 향하는 길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어요. 린수아 선생님 맞으신가요? 저는 대만 국영방송 PD 장희안입니다. 한글 도입에 관한 특별 프로그램을 준비 중인데
선생님을 출연자로 모시고 싶습니다. 순간 망설였어요. TV 출연은 더 많은 주목을 받게 될 테고 위정하우 의원 같은 이들의 표적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대만 국민들에게 한글의 가치를 알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어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학교에 도착하니 동료 교사들이 제게 달려왔어요. 린 선생님, 중국에서 우리 학교와의 모든 교류를 중단한대요. 학생 교환 프로그램, 교사 연수, 모든 게 취소됐어요. 이어서 교장 선생님이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어요. 린 선생님, 학교 이사회에서 한글 교육 프로그램을 재검토하자는 의견이 나왔어요.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학교 재정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마음이 무거워졌지만 제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교장 선생님, 한글은 우리 학생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거예요. 메이링도 한국 대학의 장학생으로 선발됐습니다. 이건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관한 문제예요. 교장 선생님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일단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세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위정하우 의원이 당신을 주시하고 있어요. 오후 수업을 마치고 교무실로 돌아오니 한국에서 온 김 교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린 선생님, 방금 대만 교육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글 표기법을 사용한 대만어 학습 효과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글을 사용한 학생들의 언어 습득률이 3배나 높았대요. 이 결과는 대단했습니다. 한글이 정말로 우리 언어 교육을 혁신할 수 있다는 증거였어요. 이걸 국민들이 알아야 해요. 제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리웨이와 메이링에게 이 소식을 전했어요. 그리고 국영방송 출연 제안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꼭 해야 해요. 모든 사람들이 한글의 가치를 알아야 해요. 리웨이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어요. 수하, 위험할 수도 있어. 하지만 내가 10년 전에 용기 있게 목소리를 냈더라면 지금 우리 가족의 상황이 달라졌을지도 몰라. 난 당신을 지지해. 리웨이의 지지에 힘을 얻었습니다. 그날 밤 국영방송 PD에게 전화에 출연을 수락했어요. 네, 출연하겠습니다. 대만 국민들에게 한글이 우리 언어와 문화를 지키는데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설명하고 싶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니 도시의 불빛 사이로 한글로 된 간판들이 빛나고 있었어요. 제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용기와 결심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자 체계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과 미래를 위한 투쟁이었으니까요. 엄마, 같이 한글 더 공부할까요? 메이링이 학습 노트를 들고 다가왔어요. 그래, 함께 배우자. 우리의 새로운 여정을 위해. 국영방송 출연을 앞두고 일주일간 저는 발표 준비에 모든 정성을 쏟았습니다. 한글로 대만어를 표기했을 때의 교육적 효과, 학생들의 학습 속도 개선, 문화적 정체성 보존에 대한 자료를 꼼꼼히 정리했어요. 김 교수와 시범팀 동료들의 도움으로 설득력 있는 프레젠테이션을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방송 이틀 전 충격적인 뉴스가 터졌어요. 위정하우 의원이 대만 최대 언론사 인터뷰에서 저를 직접 지목하며 비난한 것입니다. 린수와 같은 교사들이 우리 아이들의 정체성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글 도입은 중화 문화에 대한 명백한 배신입니다. 그녀와 같은 사람들은 대만의 미래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어요. 텔레비전 앞에서 그의 말을 듣자 온몸이 떨렸습니다. 대만에서 가장 강력한 정치인 중 한 명이 공개적으로 저를 공격한 것이었어요. 리웨이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수아, 괜찮아? 이건 너무 과하군. 괜찮아요. 예상했던 일이에요.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두려움이 커져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학교로 향하는 길에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어요. 제 얼굴이 담긴 전단지가 거리에 뿌려져 있었습니다. 민족 반역자 린수하, 중화문화의 적 같은 문구와 함께요. 누군가 제 사진을 조작해 모욕적인 내용을 담은 거짓 프로필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학교에 도착하니 몇몇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서 항의하고 있었어요. 한글 교육 중단하라. 린수아를 해고하라. 교장 선생님이 저를 급히 불렀습니다. 린 선생님,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어요. 당신의 안전이 걱정됩니다.
방송 출연을 취소하는 건 어떨까요? 제 마음은 흔들렸지만 그 순간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어요. 메일인이었습니다. 엄마 힘내세요. 엄마는 진실을 말하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엄마를 믿어요. 곧이어 리웨이에게서도 메시지가 왔습니다. 수하, 10년 전 내가 침묵했던 것처럼 두려움에 굴복하지 마. 당신의 목소리가 필요해. 그들의 응원에 힘을 얻었어요. 취소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학생들과 대만의 미래에 관한 일이니까요. 하교 후 국영방송국으로 향하는 길은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거리 곳곳에 저를 비방하는 포스터가 붙어 있었고 몇몇 사람들은 저를 알아보고 손가락질했어요. 방송국에 도착하니 PD 장위안이 급히 다가왔습니다. 린 선생님, 큰일이에요. 위정하우 의원 측에서 우리 방송에 압력을 넣고 있어요. 프로그램 취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걱정 마세요. 우리 국장님이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방송이 생방송으로 바뀌었습니다. 위정하우 의원도 패널로 참석하게 됐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생방송에서 대만 최고의 친중 정치인과 직접 맞서야 한다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메이크업을 받으며 떨리는 손으로 자료를 다시 훑어봤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린 선생님. 저는 김 교수의 동료 박 교수입니다. 방금 서울에서 도착했어요. 중요한 자료가 있어 가져왔습니다. 어떤 자료인가요? 한국이 한글을 통해 문화적 독립을 이룬 역사적 증거와 대만에서 한글 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최신 성취도 결과예요. 이 자료들이 오늘 방송에 도움이 될 겁니다. 박 교수가 건네준 자료는 놀라웠어요. 한글 교육을 받은 대만 학생들의 언어 능력이 300% 향상되었다는 연구 결과, 한글이 어떻게 한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켰는지에 대한 역사적 증거, 그리고 세계 언어학자들의 한글에 대한 찬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자료예요. 감사합니다. 드디어 방송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스튜디오에 들어서니 위정하우 의원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의 차가운 눈빛이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진행자가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오늘은 한글 도입, 대만의 미래인가 위기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한글 대만어 표기 교육 시범팀 리더 린수아 선생님의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일어나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카메라에 빨간 불이 켜지고 전국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안녕하십니까, 린수아입니다. 저는 25년간 중어교사로 일해왔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한글이 어떻게 우리 대만어를 보존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발표가 진행되는 동안 위정하우 의원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어요. 제가 한글의 과학적 원리와 교육적 효과에 대한 자료를 보여주자 그는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습니다. 이건 모두 조작된 자료입니다. 린수아는 한국의 앞잡이일 뿐이에요. 그녀의 남편은 과거 중국을 비난해 해직된 사람입니다. 이 가족은 중국에 대한 원한으로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스튜디오가 순간 얼어붙었어요. 위정하우 의원이 제 가족의 과거를 들춰낸 것입니다.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진행자가 당황해 말했어요. 의원님, 개인적인 공격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위정하우는 계속했습니다. 국민들이 알아야 합니다.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의도로 한글을 밀어붙이는지.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뜨거운 분노가 일어났어요. 이건 더 이상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진실과 미래에 관한 싸움이었어요. 네, 제 남편은 10년 전 중국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해직되었습니다. 그는 단지 진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일 이후로 우리 가족은 사회적 냉대와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어요.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제 말에 귀 기울였어요. 하지만 오늘 제가 여기 선 이유는 개인적인 원한 때문이 아닙니다. 저는 교사로서 제 학생들에게 최선의 교육을 제공하고 싶을 뿐입니다. 한글은 우리 대만어의 복잡한 발음을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고 아이들이 훨씬 쉽게 배울 수 있게 해줍니다. 떨리는 손으로 박 교수가 준 자료를 꺼냈어요. 이 연구 결과를 보십시오.
한글로 대만어를 배운 학생들의 학습 속도가 3배 이상 빨라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한글을 도입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위정하우 의원이 비웃듯 말했어요. 그럼 중국과의 관계는? 중국이 경제 제재를 가하면 대만은 어떻게 됩니까? 당신의 학문적 이상 때문에 국가 경제가 무너져도 괜찮습니까? 질문에 답하려는 순간 갑자기 방송국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어요. 리웨이였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향해 걸어왔어요. 제가 말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린수아의 남편 리웨이입니다. 진행자가 놀라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리웨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10년 전 중국의 문화적 제국주의에 대해 비판했다는 이유로 교사직을 잃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침묵했습니다. 두려웠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침묵이 우리 대만의 정체성을 약화시켰다고 생각합니다. 리웨이의 목소리가 점점 강해졌어요. 우리가 침묵할수록 중국의 영향력은 커졌습니다. 한글 도입은 경제적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존엄성과 정체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스튜디오가 잠시 침묵에 빠졌다가 갑자기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어요. 스태프들과 카메라맨들이 자발적으로 박수를 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위정하우 의원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어요. 그는 마이크를 던지고 스튜디오를 떠났습니다. 방송은 계속되었고 저는 남은 시간 동안 차분히 한글의 가치와 대만어 보존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글로 적은 대만어 시를 낭독했고 방송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 PD 장위안이 흥분한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린 선생님 대단했습니다. 시청률이 최고치를 기록했고 소셜미디어에서는 당신을 지지하는 글들이 폭발적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그날 밤 리웨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동료 교사들, 학생들, 심지어 낯선 시민들까지 응원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당신이 자랑스러워. 리웨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오늘 우리는 역사를 만들었어. 우리 함께 만든 거예요. 제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메이린이 환호성을 지르며 달려왔어요. 엄마, 아빠. 대단했어요. 모두가 엄마 영상을 공유하고 있어요. 한글은 우리의 미래다 해시태그가 전국적으로 트렌드예요. 그날 밤 창문 밖으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큰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겠지만 이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진실이 있고 그것을 지키려는 용기가 있으니까요. 대만의 하늘에 새로운 빛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한글의 빛이었어요. 방송 다음 날 대만 전역이 들썩였습니다. 저와 리웨이의 생방송 출연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폭발적으로 퍼져나갔어요. 한글은 우리의 미래다, 대만어를 지키자 같은 해시태그가 트렌드가 되었고 거리에는 한글로 된 현수막과 포스터가 더 많이 등장했습니다. 아침 출근길, 평소와는 다른 광경이 펼쳐졌어요. 학교 정문 앞에 수십 명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그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를 쳤어요. 린 선생님 만세. 한글로 우리말을 지키자. 어제까지만 해도 항의하던 일부 학부모들이 오늘은 저를 지지하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한 학부모가 다가와 제 손을 잡았어요. 린 선생님, 어제 방송 보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제 아들이 한글로 대만어를 배우면서 처음으로 우리말에 흥미를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정말 감사합니다. 교무실에 들어서자 동료 교사들도 박수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심지어 한글 도입에 반대했던 왕 선생님까지도 다가와 악수를 청했어요. 린 선생님, 솔직히 저는 아직도 한글 도입에 완전히 찬성하진 않아요. 하지만 어제 방송에서 당신의 용기와 진정성에 감동받았습니다. 우리 학생들을 위한 더 나은 방법을 함께 찾아봅시다. 오전 수업을 마치고 교장실로 호출됐어요. 긴장된 마음으로 문을 열었는데 뜻밖에도 교장 선생님 옆에 교육부 장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린 선생님, 대단한 일을 해내셨군요. 장관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어제 방송 이후 전국에서 한글 교육에 대한 지지 여론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특별히 관심을 보이셨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저 제 생각을 솔직하게 말했을 뿐입니다. 겸손하시네요. 하지만 린 선생님은 이제 국민적 영웅이 되셨어요. 그래서 특별한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국 한글 대만어 표기법 교육 총책임자를 맡아주시겠습니까?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전국 규모의 책임자라니. 너무 큰 역할이었습니다. 정말 제가 적합할까요? 물론입니다. 린 선생님만큼 이 일의 열정과 전문성을 갖춘 분은 없어요. 대통령께서 직접 승인하셨습니다. 그날 오후 교육부의 제안을 안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휴대폰이 울렸어요. 서울에서 온 김 교수였습니다. 린 선생님, 대단한 소식이 있어요. 한국 정부에서 대만의 한글 도입을 전폭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교육 전문가 200명과 모든 필요한 교재를 무상으로 지원한대요. 그리고 한글 교육을 받은 대만 학생들을 위한 특별 장학 프로그램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기쁨과 책임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이제 이것은 단순한 교육 프로그램이 아니라 두 나라 사이의 문화적 교류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메이링이 환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어요. 엄마, 대단해요. 이제 정말 유명인이 되셨어요. 제 친구들이 모두 엄마 팬이 됐대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교육부의 제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리웨이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어요. 수하, 이건 당신의 인생을 바꿀 기회야. 우리 가족 모두 당신을 지지해. 하지만 위험할 수도 있어요. 위정하우 의원은 분명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중국의 압력도 더 심해질 텐데. 리웨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최악의 상황을 겪어봤어. 더 이상 두려워할 것 없어. 이제는 우리의 진실을 당당하게 말할 때야. 메이링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용기를 내세요. 엄마가 하시는 일은 우리 대만의 역사를 바꾸는 일이에요. 그날 밤 저는 교육부 장관에게 전화의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만 전역의 뉴스 헤드라인이 되었어요. 린수하, 전국 한글 교육 총책임자 임명. 한글 도입,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흐름. 한국과 대만 문화 교류의 새 시대 열어. 하지만 동시에 중국 관영 매체에서는 저를 문화 반역자로 규정하며 강경한 비난을 쏟아냈고 위정하우 의원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결정을 규탄했습니다. 그런 소용돌이 속에서도 제 일은 계속되었어요. 교육부에 마련된 새 사무실에서 첫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전문가들과 함께 교육 프로그램을 구체화하고 전국 교사 연수 계획을 세우는 일이었어요. 일주일 후 대통령 관저에서 특별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한글 대만어 표기법 공식 선포식이었어요. 대통령은 제게 직접 임명장을 수여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린수아 선생님은 대만의 영웅입니다. 그녀의 용기와 헌신 덕분에 우리는 우리의 언어와 정체성을 지키는 새로운 길을 찾았습니다. 그날 행사장에는 한국에서 온 대표단도 참석했어요. 한국문화부 장관은 축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한글은 민족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지키는 보물입니다. 500년 전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하실 때의 정신이 오늘 대만에서 다시 피어나는 것을 보니 감격스럽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대만 거리 곳곳에 한글로 된 간판들이 빛나고 있었어요. 달랑의 바리스타, 타이중의 서점, 가오슝의 식당. 모두 한글로 이름을 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특별한 손님이 우리 집을 찾아왔어요. 한국에서 온 세종학당 이사장이었습니다. 린 선생님, 정말 대단한 일을 해내셨어요. 한글의 가치를 이렇게 빛내주셔서 한국인으로서 감사합니다. 이사장은 특별한 선물을 가져왔어요.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정신을 담은 훈민정음 해례본 복제본이었습니다. 이것은 한글의 창제 원리와 철학이 담긴 보물입니다. 린 선생님의 여정에 영감이 되길 바랍니다. 그 책을 받아들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500년 전 한 위대한 왕이 만든 문자가 지금 우리 대만의 정체성을 지키는 도구가 되다니. 역사의 신비로운 연결이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만 전국의 학교에서 첫 공식 한글 수업이 시작되었어요.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모든 학교는 주 3시간 이상 한글 대만어 표기법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근무하던 타이중 시립고등학교로 특별 방문을 했어요. 제 오래된 교실에서 학생들이 한글을 배우는 모습을 지켜보니 감격스러웠습니다. 선생님, 한글로 우리말을 쓰니까 정말 읽기 쉬워요. 이제 우리도 한국처럼 우리만의 멋진 글자로 우리말을 쓸 수 있게 됐어요. 학생들의 반응은 놀라웠어요. 한글의 과학적 원리는 대만어의 복잡한 발음을 정확히 표현할 수 있었고 아이들은 빠르게 익혀갔습니다. 한편 메이링은 한국 대학으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이제 한글 덕분에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한국에 가서 꼭 성공할게요. 그리고 돌아와서 엄마처럼 대만에 기여할 거예요. 메이링을 바라보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 모든 변화가 우리 가족에게 가져온 선물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새로운 기회, 새로운 희망, 그리고 자부심이었어요. 그날 저녁 전국 생방송 인터뷰를 위해 다시 방송국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위정하우 의원이 아닌 대통령이 함께하는 특별 대담이었어요. 린 선생님, 한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어떤 소감이신가요? 진행자가 물었어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저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최선의 교육을 제공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 깨달았어요.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는 보물이라는 것을요.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어요. 린 선생님 덕분에 우리는 새로운 길을 찾았습니다. 한글 도입은 단순한 표기법 변경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대만이 독립적인 문화 정체성을 가진 자랑스러운 국가로 서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생방송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가의 전광판에서는 제 인터뷰 장면이 계속 재생되고 있었어요. 거리의 사람들은 저를 알아보고 미소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니 리웨이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이 무언가 달라 보였습니다. 수하, 좋은 소식이 있어. 타이중 대학에서 연락이 왔어. 내게 특별 강연을 요청했어. 리웨이의 목소리에서 10년 만의 기쁨과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그는 드디어 학계로 돌아갈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정말 축하해요. 당신의 목소리가 다시 들릴 날이 왔군요. 그날 밤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창밖의 도시를 바라봤어요. 한글로 빛나는 간판들, 활기찬 거리, 그리고 우리의 새로운 미래. 이것은 단순한 문자 체계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가족과 대만 전체의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한글은 우리에게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자유와 정체성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전국 한글 교육 총책임자로 일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대만 전역의 학교에서는 한글 교육이 활발히 진행되었고 거리에는 한글로 된 간판과 포스터가 점점 더 많아졌어요. 메이링은 한국 유학을 위한 짐을 꾸리고 있었고 리웨이는 타이중 대학에서 첫 강연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러나 평화로운 날들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어느 아침 갑작스러운 뉴스가 대만을 뒤흔들었습니다. 중국, 대만의 전면적 경제 제재 선언. 텔레비전 화면에는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강경한 목소리로 발표하고 있었어요. 대만의 한글 도입은 중화 문화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자 배신입니다. 이에 중국은 모든 대만 상품에 대한 수입 금지, 대만 기업의 중국 내 자산 동결, 모든 경제적 교류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리웨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건 심각한 상황이야. 우리 경제의 30%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날 오전 긴급 소집된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참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교육부 장관과 함께 대통령 관저로 향했어요. 회의실에는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관료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모여 있었습니다. 경제부 장관이 먼저 보고했어요. 중국의 경제 제재로 인해 우리 GDP가 최소 15%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전자산업과 농업이 큰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국방부 장관도 나섰습니다. 중국군이 대만 해협에서 훈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어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그때 외교부 장관이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한국, 일본, 미국이 대만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특히 한국은 경제 협력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고
미국은 추가 방위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대통령이 저를 바라보았어요. 린 선생님, 당신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글 교육 정책을 계속 추진해야 할까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제 대답이 국가의 중대한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떨렸어요. 대통령님, 한글 도입은 단순한 교육 정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과 자주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스스로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한글 교육을 통해 우리 학생들은 더 빠르게 배우고 우리 언어를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교육부 장관이 제 의견에 힘을 실었어요. 실제로 한글 도입 후 학생들의 학습 성취도가 평균 60% 상승했습니다. 또한 한국과의 교육, 문화 교류도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결단력 있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압력에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글 교육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동시에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새로운 경제 파트너를 찾는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밖으로 나오니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린 선생님, 중국의 제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글 교육이 계속될까요? 대만 국민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카메라를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글은 우리 언어를 지키는 도구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의 정체성과 자부심은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날 오후 교육부로 돌아와 업무를 보는데 비서가 급히 들어왔어요. 린 선생님, 위정하우 의원이 의회에서 한글 정책 철회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여론을 선동하기 위한 대규모 집회를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위정하우는 포기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는 중국의 경제 제재를 이용해 국민들의 두려움을 자극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타이베이 일부 지역에서 반한글 시위가 벌어졌다고 보도했어요. 주로 중국과 거래하던 기업인들과 위정하우의 지지자들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이 소식을 들은 리웨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수아, 괜찮아?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괜찮아요. 우리가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제가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함이 커져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더 심각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타이베이 증시가 폭락하고 일부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시작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경제적 압박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출근길에 라디오에서는 각계각층의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일부는 한글 정책을 철회하고 중국과의 관계를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다른 이들은 단기적 경제 손실보다 장기적 문화 정체성이 중요하다고 맞섰어요. 사무실에 도착하니 교육부 비서실장이 긴급한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어요. 린 선생님, 대통령께서 오후에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하셨습니다. 상황이 더욱 심각해졌어요. 무슨 일인가요? 중국이 추가 압박을 가하고 있어요. 대만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을 모두 소환하고 대만 유학생들에게도 귀국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군사적 위협을 암시하는 발언까지 나오고 있어요.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한글 도입이 이렇게까지 큰 국제적 위기로 번질 줄은 몰랐어요. 제가 시작한 일이 대만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생각에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대통령 관저에서 열린 국가안보회의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국방부 장관은 중국군의 움직임에 대해 보고했고, 경제부 장관은 추가적인 경제 피해 예상을 설명했습니다. 회의 중간에 비서가 급하게 들어와 쪽지를 전달했어요. 대통령은 쪽지를 읽고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방금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한국, 일본, 미국, 유럽연합이 공동 성명을 발표했어요. 그들은 대만의 문화적 주권을 지지하며 중국의 경제 제재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 협력 패키지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회의장의 희망의 분위기가 감돌았어요. 대통령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더불어 대만 국내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의 68%가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글 정책을 계속 지지한다고 합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것은 단순한 교육 정책이나 문화적 실험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대만의 독립적 정체성을 향한 국민적 열망이 분출된 것이었어요. 대통령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한글 교육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더불어 대통령 특별 담화를 통해 국민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단합을 요청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교육부로 돌아오는 길에 휴대폰이 울렸어요. 메이링이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뉴스에서 상황이 심각하다고 하던데. 괜찮아, 메이링. 상황이 어렵지만 우리는 이겨낼 거야. 엄마, 제가 내일 한국으로 떠나는 것 괜찮으신가요? 이런 상황에서 제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메이링의 유학은 그녀의 꿈이었지만 이런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딸을 보내는 것이 맞는지 고민되었습니다. 메이링, 넌 꼭 가야 해. 내 꿈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한국에서 배우는 모든 것이 언젠가 우리 대만에 큰 도움이 될 거야. 그날 저녁 대통령의 특별 담화가 방송되었어요.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단합을 호소하며 한글 정책의 중요성과 장기적 비전을 설명했습니다. 한글 도입은 단기적으로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대만의 문화적 정체성과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우리는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파트너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내수 경제를 활성화할 것입니다. 대통령의 담화가 끝나자 소셜미디어에서는 지지의 물결이 일어났어요. 우리는 굴복하지 않는다. 한글로 대만의 미래를 밝힌다 같은 해시태그가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뉴스에서는 타이베이, 타이중, 가오슝 등 주요 도시에서 한글 지지 시위가 자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어요. 시민들은 한글로 쓴 대만어 현수막을 들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그날 밤 리웨이와 함께 창밖의 도시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상황은 여전히 불안했지만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리웨이, 우리가 정말 올바른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리웨이가 미소 지으며 제 손을 잡았어요. 수하, 당신은 역사를 만들고 있어. 이런 변화는 늘 어렵고 고통스러워. 하지만 우리 대만이 진정한 자기 목소리를 찾는 과정이야. 그리고 당신은 그 중심에 서 있어. 다음 날 아침 국회에서는 위정하우 의원의 한글 정책 철회 법안에 대한 투표가 있었습니다. 결과는 압도적이었어요. 국회의원 3분의 2가 철회 법안을 반대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위정하우 의원의 표정은 망연자실했다고 해요. 그는 더 이상 대중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교육부에서 특별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전국의 한글 교육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였습니다. 한글 도입 2달 만에 학생들의 언어 습득률이 평균 70%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소외 지역의 학생들이 가장 큰 혜택을 받고 있어요. 한글은 우리 모두에게 언어적 평등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 메이링의 출국을 앞두고 가족 식사를 했어요. 메이링의 눈에는 설렘과 약간의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한국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꼭 돌아올게요. 그리고 대만의 한글의 가치를 더 널리 알리는 데 기여할 거예요. 리웨이가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보며 말했어요. 우리 딸이 이제 국제적인 인재로 성장하는구나. 내가 자랑스럽다. 창밖으로는 한글로 빛나는 도시의 불빛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대만의 밤하늘에는 어두운 구름이 여전히 있었지만 그 사이로 별빛이 반짝이기 시작했어요. 희망의 별빛이었습니다. 메이링이 한국으로 떠난 지 한 달, 대만은 놀라운 변화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중국의 경제 제재로 혼란이 있었지만 예상과 달리 대만 경제는 빠르게 회복되고 있었어요. 한국, 일본, 미국과의 경제 협력이 확대되었고 대만 상품의 새로운 시장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니 도시의 풍경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거의 모든 간판이 한글과 한자를 함께 사용하고 있었고 거리의 사람들은 한글로 된 책과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학교 앞을 지나가는 아이들은 한글로 된 노래를 부르며 즐겁게 등교했어요. 교육부 사무실로 출근하니 기분 좋은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국 학교의 한글 교육성과 보고서였어요. 린 선생님, 믿을 수 없는 결과가 나왔어요. 비서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한글 교육을 시작한 지 석 달 만에 대만 학생들의 문해율이 98%로 상승했어요.
이전에는 82%에 불과했는데요. 더 놀라운 것은 소외 지역의 교육 격차가 크게 줄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글의 과학적이고 배우기 쉬운 특성 덕분에 모든 학생들이 빠르게 습득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대학 입학 시험 언어 영역 평균 점수도 30% 상승했습니다. 학생들이 한글로 자신의 생각을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결과를 들으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모든 어려움과 도전 속에서도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날 오후 대통령 관저에서 특별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대통령은 밝은 표정으로 참석자들을 맞이했어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중국이 경제 제재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들도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외교부 장관이 설명을 이어갔어요. 중국 내부에서도 변화의 기운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일부 중국 학자들과 지식인들이 대만의 한글 도입을 학문적 관점에서 연구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일부 중국 지역에서는 소수민족 언어 교육에 한글의 원리를 적용하는 실험이 비공식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 소식은 정말 놀라웠어요. 우리의 작은 변화가 거대한 중국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니. 대통령이 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린 선생님,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당신이 있습니다. 대만 국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휴대폰이 울렸어요. 메이링이었습니다. 엄마, 대단한 소식이 있어요. 서울대학교에서 한글과 대만어 연구센터를 설립한대요. 그리고 저에게 학생 대표로 참여해달라고 했어요. 메이링의 목소리에서 자부심과 기쁨이 느껴졌어요. 한글은 그녀에게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정말 자랑스럽구나, 메이링. 내가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니 기뻐. 통화를 마치고 사무실 창밖을 바라보니 교육부 앞 광장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어요. 무슨 일인지 궁금해 비서에게 물었습니다. 오늘은 한글 도입 100일 기념일이에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축하 행사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밖으로 나가보니 수백 명의 시민들이 한글로 쓴 현수막과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습니다. 한글, 우리의 자부심. 린수아 선생님 감사합니다. 대만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합니다. 그 순간 누군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뒤돌아보니 리웨이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운 미소가 가득했어요. 깜짝 놀랐지? 내가 이 행사를 조직했어. 이제 당신의 용기를 모두가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 리웨이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10년간의 침묵과 좌절에서 벗어나 다시 자신감 넘치는 지식인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타이중 대학에서의 강연이 대성공을 거둔 후 그는 대만 정체성과 언어 연구소의 소장으로 임명되었고 이제는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리웨이가 제 손을 잡고 단상으로 이끌었어요. 군중들의 환호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여러분, 100일 전 우리는 큰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불가능하다고 했고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군중들이 박수를 쳤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한글은 우리의 언어를 더 아름답게,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한글 덕분에 우리 아이들은 더 쉽게 배우고 더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군중 속에서 한 노인이 손을 들고 이야기했어요. 저는 70년 동안 한자를 배웠지만 완전히 익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3달 만에 한글을 배워 지금은 제 생각을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른 한 어머니가 말했어요. 제 아들은 학습 장애가 있어 한자를 배우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한글을 배운 후 처음으로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이건 기적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졌고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 체계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모든 이들에게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도구가 되었어요. 행사가 끝나고 리웨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 타이베이의 저녁 풍경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글과 한자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도시의 간판들, 카페에서 한글로 된 책을 읽는 젊은이들, 한글 노래를 부르며 놀고 있는 아이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마자 전화벨이 울렸어요. 한국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린 선생님, 저는 한국문화부 장관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어 연락드렸습니다. 유네스코에서 대만의 한글 도입을 언어보존과 문화혁신의 모범 사례로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린 선생님을 특별 공로상 수상자로 결정했습니다. 이 소식에 말문이 막혔어요. 유네스코의 인정이라니. 우리의 작은 변화가 이제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습니다. 리웨이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수하, 이제 당신은 역사의 한 페이지를 썼어. 자랑스러워. 다음 날 아침 모든 신문과 방송에서 유네스코 소식을 다루었습니다. 대만 전역이 축제 분위기로 뒤덮였어요. 대통령은 특별 담화를 통해 이 성과를 국민들과 함께 축하했습니다. 교육부에 도착하니 해외에서 온 편지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어요. 세계 각국의 언어학자들, 교육 전문가들, 소수민족 대표들이 한글 도입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고 협력을 제안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회의실에 앉아 이 모든 변화를 되돌아보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불과 100일 전만 해도 한글 도입은 불가능한 꿈처럼 보였습니다. 많은 위협과 도전이 있었고 때로는 두려움에 떨기도 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 대만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했습니다. 한글은 우리 언어를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도구가 되었고 우리의 문화적 정체성을 강화했습니다. 더불어 한국과의 교류가 확대되면서 새로운 경제적, 문화적 기회도 열렸어요. 메이링에게서 화상통화가 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화면에 떠올랐어요. 엄마, 유네스코 소식 들었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제가 다니는 대학에서도 대만의 한글 도입을 연구하는 특별 강좌가 개설됐대요. 메이링의 얼굴에서 자부심이 빛났어요. 그녀는 이제 단순한 유학생이 아니라 대만과 한국을 연결하는 문화대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메이링, 한국 생활은 어때? 정말 좋아요, 엄마. 한글을 미리 배워둔 덕분에 적응이 쉬웠어요. 그리고 한국 친구들이 대만의 한글 도입에 대해 정말 자랑스러워해요. 대만이 한글의 가치를 세계에 알린 것 같대요. 통화를 마치고 창밖을 바라보니 학교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한글로 쓴 플래카드를 들고 뭔가를 축하하고 있었어요. 가까이 가보니 한글 100일 축하 행사였습니다. 아이들이 한글로 쓴 시를 낭송하고 한글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이 아이들은 이제 2개의 문자 체계를 자유롭게 사용하며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세대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저녁 리웨이와 함께 우리 이야기가 시작된 그 찻집을 찾았어요. 예전에는 한자로만 되어 있던 간판이 이제는 한글과 한자가 나란히 쓰여 있었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 시작됐지. 리웨이가 감회에 젖어 말했어요. 그래요. 그때는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차를 마시며 지난 100일을 되돌아봤습니다. 그 어려운 시간들,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승리와 자부심. 리웨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수하, 생각해봐. 우리가 침묵했다면 우리 대만은 지금 어땠을까? 깊이 생각해봤어요. 만약 제가 교감 선생님의 제안을 거절했다면, 만약 리웨이가 방송에 나타나지 않았다면, 만약 우리가 두려움에 굴복했다면. 언어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에요. 언어는 삶을 바꾸는 힘이죠. 제가 말했어요. 리웨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힘을 이용해 우리 대만의 역사를 바꿨어. 찻집 창밖으로 한글로 빛나는 도시의 불빛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어요. 대만의 밤하늘에는 밝은 별들이 가득했고 그 별빛 아래에서 우리의 새로운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한글이라는 빛으로 밝혀진 대만의 새로운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으니까요. 대만이 한글의 표기와 한글 사용으로 발전과 국민들이 모두 행복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